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뭐였나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할 얘기는 예. 드론, 네. 미래전쟁. 예. 특히 이제 북한에서 너무 드론 관련해서. 지금 이 녹음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지금 이쪽 1월 그러니까 2023년 1월쯤이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 무인 드론이 서울 시내를 막 활기치고 다니다가 예. 북한으로 돌아간 거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예. 이제 격추를 못 시켜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드론 무기의 최대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 맞습니다. 우리 미스터 정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북한에서 드론 보낸 거 보고 한참 좀 웃었어요. 왜냐면 이미 다 들통났잖아요. 네. 용산까지 갔었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웃냐면, 아니 평소에 입만 열면은 우리가 뭐 김정은 참수하겠다, 김정은 참수하겠다 하더니만 자기가 참수가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참수가 될 뻔한 거예요. 아니 그게 자폭 드론이었으면 예.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대로 골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행적까지 다 했는데 그 상황에서 기상도 안 때리고 계속 쓸데없이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었다는 걸 영상 집무실에서. 만약에 맘 잡고 100대 정도 자폭 드론 보냈어. 100대가 뭐야? 이게 지금 상황 한 대만 그 이란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활개치는 거 자폭 드론 한 대만 제대로 용산집을 보냈으면 벌써 참수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가지고 비판해. 첫째, 아니 왜 이걸 몰랐냐고.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용산 옮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한 거 아니냐. 둘째, 아니 그리고 왜 NSC 같은 거 회의 안 했냐. 그리고 셋째, 이건 ABC가 왜 경보도 안 올리고 이게 완전히 ABC가 없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윤석열 대통령 각각에서는 지금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 개인적인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뭔데요? 억울하다. 윤석열은 무엇이 억울한가? 무엇이 억울한가? 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풍마사님 이번에 드론 사건에 대해서 어떤 소회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왜 우리는 그런 드론을 못 만드나? 예. 안 만드나? 예. 사실은 이제 그 드론 관련해서 최고 공학자가 다 한국 사람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보면 데니스 옹 박사라든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전 세계 그 드론이나 로봇 기술 최고 기술을 가진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좀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드론의 본질과 실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특히 왜 윤석열은 왜 억울한가.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점검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사실 제일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아까 품바싸움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야 돼. 지금 현재 엄밀히 말해서 드론 기술 자체는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냐. 사실은 지금 이란에서 드론 만들어서 막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 그냥 싹쓸이하고 있고 터키에서 드론 만들어서 그 전설적인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작 세계에서 드론 기술이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발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거의 모든 면에서 최고예요. 사실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레이더 뛰는데 레이더도 뛰어나지. 인공 아까 말했지만 그 데니스 박사 해가지고 어떤 로봇공학도 뛰어나지.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우리한테 있지. 게다가 배터리 기술도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렇죠. 배터리.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가 발달해야지 소형화시킬 수 있는데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최고. 뭐 하나 떨어지죠. 심지어 아까 말한 레이더도 있고 막 다 좋은데 심지어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산 기술. 우리나라가 이번에 전차 뽑고 막 이런 거 보세요. 생산 기술 최고인데 제대로 된 드론 무기가 한 대도 없어요. 사실상 지금. 왜 없냐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겸허하게 숙고해야 된다 사실. 결국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드론 무기와 어떤 드론 발전의 마지막 희망, 라스트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바로 우리의 귀염둥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은 아무것도 일자 무시. 그 일자 무식에 비리에 조만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우리 드론 무기 정립의 마지막 라스트 희망인가? 왜요? 그것은 이게 아이러니게 드론 무기가 갖고 있는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이 굉장히 이 드론 무기가 정확히 어떤 무기고 왜 드론 무기가 무기화시키는데 힘든가.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드론을 무기화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의 재미난 특징 등을 종합해서 야 오늘 그렇게 따지면 할 얘기가 많네요. 예. 얘기해 보시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째 현재 드론 무기의 실상. 예. 자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드론 무기의 실상이 뭐냐. 지금 드론 무기하면 사실 딱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어느 정도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첫째, 드론 무기 방어 능력. 사실상 이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왜 존재하지 않았냐.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핸드폰도 막 음성인식 장치도 있는 이 시대에 왜 드론 무기 방어가 않냐? 드론 무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애초에 이 드론 무기의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마치 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죠. 화승총. 그 당시 화승총에 저는 이 드론 무기를 보면 화승총도 많이 생각나는데 당시 화승총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지만 신입이 보고 이게 이따 이런 드시고 한시간 무기가 어디냐고 장전하는데 뭐 2분씩 걸리는데 나는 그동안 화살을 수십 발씩 쏠 수 있다. 그럼 이게 벌집된다 상대방이. 이런 무기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완전 개박살이 나잖아요. 물론 이 화승총에 대해서 특집편을 다뤄가지고 왜 당시 화승총이 막강이다 이렇게 딸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무기라는 것은 왜 그때 되게 실립이 드라마 한정이냐 지금 쓰는 실립이 그렇게 헛소리 할 일은 없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게 무기라는 것은 개인이 쓸 때랑 집단이 쓸 때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째. 그리고 거기다가 보급, 전략, 정보, 여러 가지 심지어 심리전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무기의 효과가 엄청나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화승총이 진짜 무서운 게 뭐니까? 활은 당겨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화승총은 물론 준비가 없는 건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일제 사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직사로. 그 화살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막 기마대가 돌격하고 있을 때 화살은 기마대를 직접 쏴가지고 저지시키는 게 어려워요. 파괴력이 한계 때문에 조준도 사실 좀 불중하고. 근데 화승총은 진짜 자 그래서 화승총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핵심이 뭐냐면 기병대를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병대가 있을 때 거의 뭐 코앞에 막 그 눈앞에 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쏴가지고 그냥 특히 당시 화승총의 진짜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또 소리예요. 당시 말들은 화승 총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다수 말들이. 그래서 총소리만 들어도 미쳐도 난리 쳤다는 거예요. 말들이. 그러니까 기병대 갖고 있는 애들은 그냥 질이 멸렬해버려요. 말 진정시키느라고 거기 돌격해서 막 찔러야 되는데 뭐 관리도 막 대항도 더 죽어나간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당시 그 화승총이 가장 큰 힘이 소리였다. 일단 기병대가 지금 사람도 무서워서 벌거든. 그래가지고 정신없어요. 막 돌격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교리에도 이 어설트 라이플의 기본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소음기 달고 조용히 들어가서 은밀하게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설트 라이플은 그런 총이 아니랍니다. 일부러 총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상대편이 위압을 당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게 사실 전투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다만 이게 이 전쟁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항상 뒤집고서 뒤통수 치는 게 원래 승리의 기본이잖아요. 제가 사실 요즘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동영상을 봤는데 그 러시아군이 죄다 소음총만 갔거든요. 총소리 들어봤는데 소음총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시가전이니까 역시 시가전이니까 역시 소음기로 해야지. 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전선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무기 그 전선이 사방이 다 개월지장돼서 전투를 보통 원할 텐데 시가전은 이제 계속 그 복잡한 지형에 사니까 자기 위치가 노출한다는 게 더 우선이어서 그런가? 하여튼 소음총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론 무기가 지금 사실 사람들이 지금 진짜 드론 무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몰라요. 뭘 모르냐? 현재 나와 있는 드론 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과학은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관련 통신 기술, 그 엔진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종류의 어떤 희한한 드론이 대량 생산돼 보급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